오늘도 짜결심 또는 불공정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을 하는데 공급자와 수요자가 1대1의 의사결정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1대6 정도의 또는 5 정도의 의사결정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짜결심의 미원 구성이었죠. 오늘은 용돈의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인이나 친척이 이제 집안에 있는 아이들을 만나게 되면 선물을 준비 못했을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간단하게 용돈을 쥐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부터 학비로 쓰기도 하고 학용품을 사라 그러기도 하고 장난감을 사라 그러기도 하면서 주게 되죠. 그런데 이 용돈을 아이가 받고 나서 돈에 대한 관심이 없었을 때는 그냥 엄마한테 맡겨놓게 되고, 돈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사용되면 좋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 그 돈은 용돈, 남에게서 받은 용돈은 내 거야 하고 주장을 하는 일이 발생하죠. 그게 진정으로 그 아이의 것일지는 이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의료 문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단편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진단을 하는 과정도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것이고, 수술하는 것도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간단한 것들도 있지만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매우 많고, 생전 처음 보는 질환을 접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아직도 있고요. 그래서 의료 행위뿐만 아니라 또 진단뿐만 아니라 의료 정책이라는 문제, 그래서 통합해서 의료 문제는 매우 복잡합니다. 동서양의 문화 차이나 제도 차이도 있고요. 외국에서는 암에 걸렸을 때 대부분 살겠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게 아니라, 이런저런 약을 찾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문화 차이와 제도 차이가 그런 기능과 역할을 하게 되고요. 우리나라에는 독특한 것이 있는데,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되는 아주 독특한 강제적인 제도가 있고요. 전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급여하는 요양기관으로 되어야 됩니다. 강제적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모든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과 전 국민이 아주 특별한 사연이 있지 않는 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되는 그런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강제적으로 가격 설정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불균형, 불공정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 안에서도 불균형이나 불공정이 발생하고, 또 의사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그런 사람 사이에서도 불공정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고 있는 거죠. 뭐 어디나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경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의사하고 그렇지 못한 의사,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또 가면을 쓴 의사, 또 가면이 없는 의사,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한국어를 잘 사용하는 의사와 한국어를 잘 사용하지 못하거나 거의 불가능한 의사,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뭐 똑똑해 보이는 의사가 있고 가만히 보니까 그렇지 못한 의사가 있고,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제 이런 의사라면 어떨까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라고 표현을 해놨지만 이제 다른 의미가 있는 거죠.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죠. 의사소통. 손은 시커멓게 때가 끼어 있고 가운은 지저분하고 심지어 몸에서 냄새도 나는데 가만 보니까 거짓말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 의사를 선택할 수 있나요?
뭐 그렇다던 치고 요새 코로나로 많이들 고생하시죠. 코로나 방역 문제로 자영업자들이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 매뉴얼대로만 하는 것 때문에 아주 골치를 앓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특히 많을 겁니다.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매뉴얼만을 들고 규정대로만 진료하고 검사하고 치료, 이런 의사가 있다 그러면 이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까요? 뭐 이거는, 이 문제는 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상황마다 다 다른 거니까. 그런데 만약에 어떤 특정한 이 상황이 발생해서, 위험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보고,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데 어떤 위기 상황이다, 매뉴얼이 없다 이랬을 때, 매뉴얼이 없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것을 선택하는 건지, 아니면 처벌을 피할 방법을 찾는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건지 고민을 좀 해보시자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의료에 왜곡이 많이 발생해 있는데, 그 근간에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근데 그 근간에는 경험을 쌓기 위해서, 또는 경험이 쌓이기 위해서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배려나 고려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로 인해서 경험이 쌓이건 능력이 있건 없건 모두 다 똑같이 취급하는 것. 명동의 땅 한 평 가격,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충청도의 땅 한 평 가격은 많이 다르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거. 그러니까 불균형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왜곡 현상이 의사들을 미용이나 성형이나 규제가 덜한 쪽으로 진출하게 돼서, 강남에 많은 병원들이 미용 성형하는 병원으로 되어 있고, 저처럼 이런 수술을 하는, 외과 수술을 하는 그런 의사들은 거기 강남에 진출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료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수도권으로 의사들이 집중되어 있잖아요. 인구가 집중되어 있으니까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기도 하고요. 가장 큰 문제는 박리담회입니다. 박리담회를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병원들이 전부 다 목 좋은 곳에 장사하듯이 들어가 있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제 뭐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외국에는 병원을 찾기가 힘들어요. 병원 간판 찾기가 힘듭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뭐 병원 간판 찾기가 아마 굉장히 쉬울 겁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각 직업 간의 갈등도 발생합니다. 간호사와 의사, 치과 의사와 의사, 또 의사와 한의사 같이 각 직업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데, 원인은 먹을 것에 대한 그런 다툼입니다. 그리고 먹을 것에 대한 다툼은 왜 발생했냐 하면, 먹을 것을 한정시켜 놓고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간호사는 필요하니까 양산을 해 놓은 거잖아요. 앞으로도 더 필요하다 그러고. 그 먹을 것이 한정된 것이 바로 이제 싸구려 진료를 강요하는 그런 문제고, 전 국민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하다 보니까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이제 문제가 불거집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이제 폐업의 기로에 서 있고, 매출이 줄어들고 수익이 줄어들고 하는 것도 알고 있지만, 의사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뭐 자영업자들만큼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의사들 중에 일부, 그러니까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특히 소아과 이런 곳에서는 많은 환자를 진료하기 전에는 수익을 발생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환자 숫자가 코로나19로 절반으로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숫자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수익을 발생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고, 이제 소아과 같은 경우에, 소아청소년과 같은 경우에 폐업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을 못해서 그렇지 다른 의료기관도 마진율이라는 게 작은 병원들이 많아요. 중소병원들은 마진율이 매우 작습니다. 그렇게 되면 매출이 줄어들었을 때 즉각 적자 경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요. 왜곡의 또 다른 원인, 이거는 희한하게도 잘 낫지 않는 증상이나 질병과 이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완치되는 질병 또는 증상에 대해서 잘못된 이 비용 지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치되는 질병 쪽에다가 비용을 많이 지불을 하고 잘 낫지 않는 증상이나 질병 쪽에는 좀 조절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안 되는 거죠. 뭐 이거 외에도 또 고려할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지만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단순하게만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하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얘기를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공급자, 의사들이 더 힘을 많이 갖고 있지 않냐, 수요자는 더 힘이 없지 않냐, 정보의 불균형이 있지 않냐. 이 정보의 불균형이나 다른 문제들은 사실은 엄청 많이 개선되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좀 더 개선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판단하는 것, 일부 의사일지도 모르고 저 혼자일지도 모르지만 다수의 의견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 공급자의 의견, 숫자는 잘 반영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고 동의하실 수도 있는데 짜결심이 바로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CTV 문제도 그렇습니다. 전 국민의 80%가 여론조사를 했더니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도 된다, 설치하자, 궁금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은 CCTV를 수술실 내부에 설치하는 것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런데 그걸 찬성하게 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해결을 하고 나서 찬성을 해야 된다, 설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는 뭐 수술 장면을 직접 찍어서 보여주는 정도이기 때문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법으로 강제하든 아니든 사실 상관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수요자, 국민들의 여론조사에 의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 정말 문제가 불거지지 않을 수 없고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을 아마 이 법안을 주장했던 사람들, 국민들이 지는 것이 아니라 법안을 주장했던 국회의원이나 일부 정치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균형점을 좀 더 누군가가 나서서 잘 맞춰줘야 됩니다. 국민과 공급자의 균형을 맞춰주기도 하고 또 뭐 거꾸로 돼 있으면 이게 거꾸로라고 생각하시면 이거 거꾸로도 맞춰주어야 하고 그런 것을 이제 정치인들이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용돈을 받았을 때 그 용돈의 주인은 누구냐, 돈을 받았으니까 아이의 것이다 도 맞고요. 그 용돈을 아이가 받기 위해서는 엄마와 아빠와 그 용돈을 준 사람 사이에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 관계가 용돈을 주도록 만들었던 거고, 우리 아이가 용돈을 10만원, 만원 이렇게 받았으면 내가 그 집 아이에게 똑같은 정도의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용돈을 주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아이는 어릴 때는 잘 모르는 거죠. 아이의 용돈 주인은 누굴까? 네, 감사합니다.